네, 2022년 7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일인데 이재명 씨가 강릉에 갔네요.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김혜경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 청의 법인카드를 유용했죠. 그와 관련해서 배모 사무관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와 관계된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재명 씨가 얘기했는가 하면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고 있다. 특정인은 이재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자살한 거를 두고 한 말 같아요. 김문기 씨도 그럴 수 있고. 이 사람은 유한기, 김문기 씨의 자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권성동 국힘당 대행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의혹마다 음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참 그래요. 살면서 저도 보면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씨를 따라다니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그분을 아시는 세계 현대 다니는 분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상당히 이 폭압적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몰아붙일 때는 사정 없는데 칭찬할 때도 또 대단히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는 깨져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을 바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병철 회장이나 다 그렇죠. 재벌이 되는 분들을 쭉 보게 되면요. 재벌이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재수가 좋아요. 그분들 따라다니면은 생기는 게 많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이끌고 권력을 줄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을 따라다니면 일이 잘 되고 유리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전에 갈리아 전기를 쓴 시저 카이사르를 쭉 보니까 카이사르가 싸우러 가자 그럴 때 로마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왜? 시저를 따라 싸우러 가면 거의 이기는 데다가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노략질, 약탈을 합니다. 그게 재산 형성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장사보다 빨라요. 근데 그 약탈을 할 때, 분배를 할 때 참여한 병사들이 얻는 몫이 제일 많아요. 시저가 제일 적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저가 가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가면은 이깁니다. 이기려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질질 끌려가서 죽지 않아 보려고 하니까 결국 지려고 싸움 가니까 지죠. 재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독재관을 집정관을 지나서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권력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수가 좋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그를 따라가면 일이 잘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지낸 사람이 저를 따라오면 운이 좋은지 아니면 불행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를 따라오거나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죠. 이재명 씨는 자기 주변이든 누구든 잘못됐다 그럴 때 나랑 상관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 이게 좋은 대응일까요? 진짜 상관이 없더라도. 제가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육군의 장성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연대장을 할 때 이 양반은 포병이니까 포병연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단 내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수류탄도 던졌던 모양이죠. 수류탄이 불발이 된 게 있어갖고 그거를 누군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왜
이렇게 요런 이렇게 보도블록 아니죠, 블록으로 담쌓는 블록이죠. 그런데 이렇게 넣어놔놓고 잊어먹었던 모양입니다. 사격이 없을 때 동네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발견해서 톡톡톡 두들기다 빵 터져서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는 몰려와서 막 항의를 하니까 사단장이 제일 곤란하죠.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냐. 사격장 관리자 나와. 그 다음에 이 수류탄은 왜 거기 있었느냐. 누가 갖다 놨냐. 범인 찾아. 근데 희생된 가족들은, 희생자에 있는 가족들은 기다려줍니까? 사단 참모나 연대장들이 다 골치 아픈 일이니까 아유 어떡하죠 하고 같이 위로만 하고 있고 대책을 안 내놓습니다. 근데 점점 저 아이들이 희생된 부모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하죠. 사단장 나와, 뭐 너 나와, 육군총장 나와. 점점 험악해지죠. 신문에 기사도 나오게 되고. 그때 이분이 보다 못해갖고 이 연대장, 포병 연대장이 사단장한테 찾아가서, 물론 사관학교 선배니까 그랬겠지만, 형님 저를 믿고 갑시다 하고 멱살을 잡고 등짝을 잡고 끌고 나왔답니다. 사단장은. 그래서 부모들이 있는 그 앞에 가서 비가 왔는데 둘이 무릎을 꿇었대요. 포병 연대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실제로 두 투스타하고 대령이 나오고 그 후에도 그 뒤에도 쭈리쭈리 누가 따라왔겠죠. 따라 나오니까 무릎 꿇고 비 오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깜짝 놀랬죠. 막 화를 내다가도 실제로 무릎 꿇고 하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험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목사가 있었답니다. 희생되는 아이 중에 아버지가. 목사인 분이 야, 지금 이분들도 이 사고를 내고 싶어 낸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고를 낸 그 범인도 아닐 텐데 이 높으신 분들이 이 비 오는 날 이렇게까지 했으니 우리도 좀 이해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유가족들이 주춤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하든 정리했다고 그 연대장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이 어쨌든 숨졌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단장의 행태인데 그때 그 사단장은 자기 밑에 사관학교 후배가 형님 이거 아닙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끌고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뭐 때리면 맞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50줄 된 사람들 40 후반 사람들 그 이런 떡대들 장군 대령들이 맞고 그리고 참 보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단 전체가 위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지금 법화 비리하고 그 이런 대장동 큰 덫에 걸려 있습니다. 참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부정하면 할수록 이거 따라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정면승부하는 게 낫습니다. 죽이십시오. 워낙 제가 커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러니까 더 외면을 하는데 그렇게 외면을 하다 넘어서서 이제 무당 얘기까지 오는 거예요. 무당을 언급해놓고 겁이 나니까 나는 민중 종교로서의 무속신앙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자유한다든지 여당 대표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 뭐 무당이 악용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계속 자기 스스로 덫에 걸리는 거죠. 모순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유튜브에서 저학력 저소득층들이 국힘당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제가 존경하는 한 해군 제독이 나는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2군데나 나왔고 3군데 못 나와서 저학력자일 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연금도 받고 연금을 떠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그게 저소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재명 씨는 왜 자기는 흑수저 출신이고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졸업 못했나? 중고등학교 과정 없이 검정고시로 대학 들어와서 흑수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고학력 고소득자가 자기 지지자라고 그러면 이거 참 모순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모순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 씨를 보면서 아까 제가 운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잘 되는데 자꾸 사람이 희생되고 하면 희생됐을 때 그 희생된 사람을 최대한 예우해 줘야 돼요. 김유신이 삼한통일에 크게 공을 세우는 거는 관창이라고 하는 젊은 화랑을 집어넣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랑을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그 열전에 별도로 관창 파트가 있어서
관창을 우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네덜란드 소년처럼 뚝이 무너질 것 같은 팔을 집어넣는 청년이 나오는 거죠. 안희정 씨 기사가 떴습니다. 안희정 씨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죠. 8월 4일 만기 출소한답니다. 하나도 애누리가 없었네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처음에 성폭행 혐의로 시끄러워졌을 때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구속 기소는 아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때는 다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둘 다. 그리고 대법원이 2심의 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3년 6개월을 꼬박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영 생활을 하는 도중에 2020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올해 3월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잠깐 나와서 장례에는 참석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번, 나이는 한 살 더 많은 고대 동기, 고대에서는 서로 고대끼리 결혼하면 상당히 좋아하죠. 그 민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희정 씨가 유죄를 받고 할 때 수행비서한테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씨 건에 대해서 죄는 받고 했지만 그렇게 미운 감정은 저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 야박하다, 치사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시나요? 성 문제 갖고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뭐 박원순, 뭐 부산시장 꽤 많았는데 안희정 씨만은 그냥 묵묵히 본인이 그 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옵니다. 만기 출소에. 뭐 아쉽겠죠. 상당히 차기 후보로 유력했었는데 다 날렸으니 뭐 그것도 본인의 팔자지 뭐. 그건 받아들여야지. 그거 안 받아들이고 나는 모른다 하는 순간부터 점점 더 업이 쌓여갖고 나중에는 빼박도 못하게 이제 모순덩어리가 돼서 상당히 원한 맺힌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 많이 봤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됐든 총으로 일어났다가 11.6대 총을 맞고 옆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망가고 경호실장도 도망가고 뭐 옆에 화장실로 도망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총 맞고 옆으로 쓰러져서 괜찮아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자꾸 영웅으로 뜨는 거고 전두환 대통령도요. 전두환 대통령의 실수는 글쎄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한다면 옛날 허화평 씨가 그랬습니다. YS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죄를 주려고 할 때 거기에 반발해서 단식에 들어갔었죠. 감옥에서. 한 30일까지 단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때 허화평 씨가 굉장히 비판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뜻이었는데 그럼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되는데 왜 단식을 풀었냐고 비판했었습니다. 저도 대체로 그 의견은 공감합니다. 그랬으면 전두환 씨는 더 영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접었지만은 그 다음에 숱한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아직도 이제 장지를 못 찾고 떠돌고 있는데 저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점점 더 전두환 씨는 세월이 지날수록 추앙받을 겁니다. 그래도 단임을 실천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독재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를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서울, 한강 보기 좋게 만들었다. 업종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박정희 때 과도한 투자를 했던 걸 4대 그룹 구조조정해갖고 다 살려냈다. 핀치 들어서는 이만한 사람 없다는 평가가 점점 나올 겁니다. 왜냐? 허화평 씨 얘기대로 하게 되면은 끝까지 안 간, 또 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본인의 업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 평의 땅도 안 내주니까 무덤도 못 받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영웅으로 전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최근 펜앤마이크에서 이순자 여사가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김영삼 편집장하고 상당히 오래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희정 씨도 자기 업을 수용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더라도 안희정 씨는 살아남겠죠. 이재명 씨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어려운 운명을 떨쳐나오는 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서 쌓은 모순들은 반드시 있죠. 개천수 용이 날려면 그 처음 어린 용이 얼마나 버둥거렸겠어요. 무리수가 있었겠죠. 그게 힘이지만 한편으로는 모순인데 거기서 다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부둥켜 안지 못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부둥켜 안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아직 지지율은 좋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개항을에 출마해가지고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때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좀 똑똑해갖고 더 거물을 개항을에 넣었더라면 이재명 졌을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지역 토박이를 내셨기 때문에 졌는데 이재명도 지금 지지율 형편없을 겁니다. 민주당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오늘은 자기의 업을 받아들이는 안희정과 부정하는 이재명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될지를 한번 거론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